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요. 이제는 금리 인하 이후의 흐름들을 챙겨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금리 인하라는 큰 숙제를 하나 지내고 나서의 흐름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걱정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를 다시 한번 스타트를 끊었고요. 나스닥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같이 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들이 이 시장의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는지 오늘 브리핑 뉴욕과 함께 챙겨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챙겨보시죠. 다 같이 빨간색인 게 가장 좀 반가운 그런 그림이네요. 다우지수 0.15%, 나스닥 지수 0.14%, 그리고 S&P 500 지수 0.28%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강보합에서 움직였고요. 이 외에도 인텔이 3.3%,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 넘게 강세 보이면서 AI 반도체보다 오히려 레거시 반도체가 상승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5% 가까이 급등했어요. 어느덧 $250까지 올라왔습니다.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인데요. 잠시 후에 뒤쪽의 특징주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시죠. 어제 국내장에서도 반도체, 2차 전지가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가 같이 올랐다는 건 오늘 국내 증시도 조금은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일단 경제 지표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9월 제조업 PMI가 47이 나왔고요. 서비스업 PMI가 55.4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 47이라는 건 사실 조금 아쉬운 수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차트 자체가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경기 둔화가 그림으로도 확인되고 있고 시장의 예상치가 48을 넘었었는데 47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떻게 보면은 쇼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서비스업 PMI가 다행히도 좀 방어를 해줬죠. 55.4가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업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상치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경기 둔화는 맞지만 침체는 아니다에 대한 논리를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림이 됐죠. 그런데다가 비교 대상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유럽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동시에 발표됐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제조업 PMI 44.8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안 좋다 그러면서 47 나온 걸 또 쇼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44까지 내려갔으니까 유럽은 정말 안 좋은 거죠. 실제로 유럽 증시가 간밤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50 위쪽에서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 50.5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유럽은 또 서비스업 PMI가 중요하죠. 아시는 것처럼 독일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유럽은 서비스업이 훨씬 더 발달한 나라, 관광 산업이 훨씬 더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곧 경기 지표의 척도가 되는데 둘 다 안 좋았다는 점에서 유로화가 급격하게 하락하고요. 유럽 증시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 상대적으로 미국에는 조금 낫네, 돋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달러화의 흐름이 여기 좀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치솟았고요. 장중에 계속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까지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백선은 좀 깨기 어렵겠다, 깨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한 단어로 해석하면 결국 굿뉴스죠.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특히나 시장이 예상했던 그 이상 50bp라는 B컷을 선택하면서 혹시라도 시장에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없을까? 경기가 둔화가 아니라 침체로 이미 가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일각에서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보셨던 것처럼 굿뉴스가 나오면 B컷에 대한 어떤 당위성도 확보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강세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서 미국의 제조업 PMI 조금 안 좋았지만 서비스업 PMI가 시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컨 얘기, 연준 얘기 했으니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는 보도록 하죠. 시티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11월 그러니까 다다음 달로 예정된 FOMC에서도 50bp 빅컷을 또 추가로 단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50bp 두 번 연속은 뭔가 조금 깨림칙한데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간밤에 연준 위원들이 뭐 이런 표현해도 될까요? 약간 입이 터진 느낌이에요. FOMC 때문에 계속 좀 그 비밀 기간,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다가 다들 한마디씩 여기저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나 특히 빅컷을 선택하면서 시장의 관심사가 확실히 연준이 왜 빅컷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기자회견도 많이 여는 것 같은데 굴스비 총재도 그렇고 보스틱 총재도 그렇고 50bp 빅컷에 나 동의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11월에 추가 빅컷에 대한 확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 어제 좀 보여드렸죠. 그런데 시티그룹에서는 고용 둔화 추세가 또 실업률 추가 상승 전망이 빅컷에 대한 전망치를 좀 더 높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빅컷을 한 것도 있었지만 그걸로 좀 부족하다는 거죠. 고용 둔화가 추가로 나타날 거고 당장 또 다음 주가 고용 지표잖아요. 그런데다가 11월 FOMC까지 고용이 두 번이 발표가 됩니다. 연준에서도 고용을 되게 중요하게 보면서 빅컷을 했기 때문에 11월 FOMC까지 고용 두 번이 추가로 둔화가 되고 실업률이 추가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럼 추가 빅컷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PCE가 사실 한국말로 해석하면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개인들의 어떤 지출에 따른 물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이 개인들의 지갑 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가 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고 나서 고용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시 내부적인 의미들을 좀 파악해 보면 결국에는 11월 FOMC까지 고용이 두 번 발표되는 과정에서 고용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일단은 조금 그린라이트보다는 약간 옐로라이트 좀 켜놓고 확실히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이제 9월이 거의 다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전망들을 보게 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4분기에 대한 체크 포인트들 하나로 좀 엮어봤습니다. 월가 일각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9월이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1년 12달 중에 9월이 가장 최악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걱정하면서 9월을 시작을 했고 9월 첫째 주에 실제로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이거 8월에 어떤 그런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가 또 재개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덧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따져봤을 때 21번 중에 19번이 9월에 좋았으면 연말에는 좋았다고 합니다. 설마 올해가 뭐 22번째, 3번째가 되진 않겠죠. 이 기록을 좀 이어갈 수 있기를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요. 90%가 넘는 확률이기 때문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평균적으로 5% 정도의 지수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9월이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다 갔거든요. 일주일 지나가면 끝나기 때문에 이대로만 간다면 4분기에 좀 마음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뭐 앞서 보셨던 대로 고용 때문에 좀 흔들리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추세적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뉴하이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온 9월에 일렉션이요.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때는 6번 중에 6번이 4분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7번째니까 7번의 그 기회를 그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시장에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글로벌 헤지펀드사들이 지금 기술주를 다시 매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8월과 9월에 기술주를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계속 출렁거리고 기술주 전반적으로 뭐 AI에 대한 우려도 얘기가 나오고요. M7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회색음영이 리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시장이 많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뭐 EPS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까지는 뭐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헤지펀드사들도 다시 한번 기술주를 바이더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게 마지막으로 챙겨보시면 좋은 그런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기술주가 그래도 나는 기술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연말이잖아요. 4분기면. 이제 4분기 연말에 경기 침체 우려를 날릴 수 있는 당위성은 또 소비 심리에서 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분기가 소비가 좀 촉진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어느덧 뭐 10월달, 11월달 되면 이제 연말에 뭐 할인 행사들 하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소비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월가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특히 중산층의 어떤 가처분 소득, 중산층이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관점에서 뭐 달러 제네럴, 월마트, 홈디포, 로우스, 베스트바이 그리고 버켄스타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리스트를 뽑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같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연말 랠리까지 기대한다면, 연말 소비 시즌까지 기대한다면 소비주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쟁여두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3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핀비즈맵부터 보시면 제가 주목했던 내용은 확실히 그린라이트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점점 더 이게 확장되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죠. 일부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랠리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산업재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획득하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제가 썼던 표현처럼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랠리가 기술주에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에너지 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렇게 좀 사상 최고가를 만드는 그런 건강한 상승 랠리를 4분기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주는 여기서 가장 크게 빛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테슬라 4.9% 급등한 테슬라부터 한번 챙겨보죠. 바클레이스에서 3분기 인도량을 47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이게 10월 초에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당장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안에 결과가 나올 텐데 46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47만 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유럽은 지금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유럽의 PMI도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중국이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나면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보조금도 들어가고 최근에 테슬라와 중국이 연결성을 많이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느덧 주가가 25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려면 뭔가 또 큰 이벤트가 좀 필요하겠죠. 3분기 인도량, 로보택시 발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힘을 좀 응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금리 인하와 함께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바클레이스에서 목표가는 여전히 220달러로 유지를 했거든요. 지금 주가가 250달러인데 220달러 목표가 아직까지 목표가를 높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목요일 아침 정도에 저희가 이제 실적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바닥권으로 빠져있던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간밤에 인텔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인텔과 마이크론, 특히 레거시 반도체잖아요. 이제 과거 D램과 낸드 중심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업종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JP모건에서도 마이크론이 AI와 서버 수요에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나왔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분위기 이번 주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원전 기업 얘기를 드렸는데 이 외에 GE 버노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풍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스터빈 매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에 사상 최고가 연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넥스테라 에너지 역시나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쪽에 일가견이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는 전력기기 뭐 그리고 또 이런 유틸리티 쪽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스토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군데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